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랩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 120분 됐는데요.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쪽, 이제 뒤흔드는 이슈에 대한 쪽, 오늘 이제 장중에 쭉 내리다가 이제 살짝 이제 리바운드에 대한 쪽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1900 코스피가 46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등은 소폭하고 있습니다만은 장중 저점이 686포인트까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그 반등에 대한 쪽이 아주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겠죠. 네. 지금 이제 4월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 어제 이제 보여드렸었죠. 어제 보여드렸을 때 4%였는데 여기 15%. 15%가 됐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게 좀 이슈가 되겠고요. 7월달 FOMC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33%. 그러니까 언제 이제 절반이 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49%. 이제 조금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 9월 달에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11월 달부터 이제 50%가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11월 달부터 이제 50%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까지 이건 내년이고 12월 달 같은 경우가 71%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그 이번 FOMC 6월 달 FOMC에서 6월 15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15%로 좀 높아졌다라는 거. 이런 이슈에 대한 쪽이 시장에 대한 쪽을 흔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발표됐던 뭐 산업 생산, 4월 산업 생산,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을 이야기하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일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지표가 안 나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소득은 늘지 않고 있거든요. 소득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만 증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정말로 진짜 이제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라면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라면 이제 소매 업종에 대한 그 실적이 나쁘지 않았겠죠. 이번에 보기엔 노드스트롬이라든가 아니면은 콜스라든가 아니면은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저기 어디에요?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든가 전부 다 실적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어닝 쇼커를 보여주고 있고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가가 올라갔는데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감소, 유가에 대한 반등이 오히려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감소를 가져왔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원리금 상환 대출에 대한 쪽이 가져가고, 뭐 자동차도 대출받고, 차도 대출받고, 학자금도 대출받아서 생활하는 대출 라이프잖아요. 그렇죠. 론 라이프잖아요. 부러운 게 있잖아. 이성 교수 빚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빚은 없죠.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지. 그만.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처분 소득이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은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계속 나와서 6월달 금리 인상해야 되고 뭐 2번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정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고 보통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브라질 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시장에 대한 쪽이 좋죠.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런 조짐에 대한 쪽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유가가 오를 때도 브라질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가 반등하지 못하는 뭐 호세마 지우프 그 대통령 탄핵하고 상관없이 유가만 오르면 오르던 시장이 이 브라질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질 시장에 대한 쪽이 어제도 이제 그저께도 이제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유가 반등에도 어제도 또 역시 유가가 미국 시장이 오를 때 보통 남미 주식들도 같이 오르잖아요. 같은 시간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어제 또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그 안전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그 경계감 이런 것들이 좀 발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75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140억에 대한 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성 교수가 오늘 분위기가 좋은가 봐. 안 좋은데요? 내용이 그냥 일사천리로 숨도 안 쉬고 나면서 숨을 얹으시나 정도로.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 있잖아요, 금리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CME의 확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4에서 뭐 15%가 하루 만에 되고, 뭐 아까 그런 거 보여줬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까요? 금리에 관해서. 보통
일반 투자가들 있죠. 일반 투자가. 네. 일반 투자가들. 그리고 원리가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늦게 하기를 원하죠. 네. 늦게 할 것이다.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은 없거든요. 네. 회의가 없고요. 7월은 이제 컨퍼런스가 없어요. 기자회견이 없어요. 6월은 있고요. 그다음 이제 9월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9월 내지 12월. 뭐 확률은 다 조금씩 올라갔는데 네. 많은 사람은 하더라도 12월에 한번 해주시길. 네. 이런 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기대예요, 기대. 네. 기대이자 전망입니다. 9월이나 12월 하자는 것인데요. FOMC 멤버 이런 사람들은 6월에 얘기하는 거죠. 6월에 대한 시사점. 근데 다만 제네 옐런 모든 사람이 뭐 투표권 이끌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도 배웠잖아요. 에? 그래서 누가 제네 옐런이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제 얘기는 이래요. 제가 이번에 출장 갔다 왔잖아요. 저는 뭐 가처분 소득이 뭔지 이거 잘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소비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데 왔다 갔다 자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도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테슬라가 엄청 많이 팔려요. 많이들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BMW i3도 많이 들어가고 BMW 신형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리고 딱 보면 예전에 보면 아주 소형차들 뭐 네. 아반떼급도 있고 도요타도 코롤라 라인 그런 것도 있을 네네. 거예요. 그리고 닛산도 뭐 그런 거 있고 혼다 시빅 라인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보다는 큼지막한 것들 있죠. 네네. 고급차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차 살려는 애들이 뭐 유럽차 사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BMW도 3 시리즈 살려다가 5 시리즈 사고 이런 애들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동산 있죠, 부동산. 네네. 이거 잠깐만 나온 김에 말이 나온 김에 네. 하도 오늘 이성 교수가 너무 유식한 얘기를 하길래 네. 저도 잠깐 유식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건데요. 이게 보면 신규 주택 착공건 수입니다. 네? 하우징 스타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6년부터 쭉 내려가고 이게 2008년 9년에 바닥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돼 갖고 이게 오늘 보면 6.6%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거든요. 예, 신규 주택 건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늘어났는데 이게 아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집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하면 나와주면 온갖 경기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삿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돈 많이 벌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 더 상상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집 한번 사고 팔기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을 사는데요. 집 사고 팔거나 전세 이런 거 해보셨죠? 네네. 누구한테 돈 줘요? 집주인한테 주죠. 아니 집주인한테 주고받는 건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줘요? 부동산. 부동산까지밖에 안 주죠. 네. 전세요 지금요? 예. 전세면 그것밖에 줄 데가 없잖아요. 네. 집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뭐가 들어갈까요? 세금도 나가겠죠. 세금 들어가죠. 네. 부동산에서 끼워주게 해주면 법무사가 들어가죠. 네. 법무사에서 도장 찍고 다 해주자는 거. 네네. 등기되는 거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맞죠? 네. 그 은행에 가면 은행에 요즘 대출을 할 때 은행에 돈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충 나머지 똑같은데요. 미국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모기자는 또 들어가죠. 네. 모기자 스페셜리스트라도 있고 은행에 소속된 데 있고 바깥에도 있기 때문에 모기자 하는 친구들 돈 벌죠. 또 변호사가 거의 100% 다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예. 왜냐하면 거기에도 대출을 받을 때 보면 자기네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직접 다 사인을 해줘야 돼요. 모기지 풀고 할 때마다 다 변호사가 들어가죠. 집 사고 팔 때 있죠. 네. 팔 때요. 우리는 그냥 하면 집주인이 있을 때 없어요. 잠깐 와서 보여주고 가죠. 네. 그죠? 네. 자, 그 이사 갈 때 집 구경했잖아요. 네네. 집 구경할 때 그냥 살고 있는 집 가서 봤죠. 네. 그리고 있는 집에서 잠깐 뭐 애기 울고 있으면 애기 울고 있는 사람 실례합니다. 들어서 봤죠. 네네. 여기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집 사보신 분 계실 텐데요. 거긴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집을 팔 사람 있잖아요. 네. 집을 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우리가 보면 모델하우스 있죠. 네. 모델하우스 꾸며놔요. 그게 또 돈 몇천 불씩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주택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는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하는 거 곱하기 2개 내지 3개가 소비가 확 크게 돈을 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가 주택 시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느낌으로. 그래서 상상 이상으로 주택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 장래 주택 시장으로 한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잠깐만요. 안 팔고 말듯 직거래가 잘 돼야겠군요. 안 팔고 말듯 할 수도 있죠. 네.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이슈 앤 전략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이분에 대한 또 기다리는 분들이 또 한 2명 있는 것 같은 매번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나오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슈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이슈 분석을 진행해 주시는 유호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올 뻔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 이름을 또 이렇게 헷갈려 하셔갖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잘못 나오려다 제대로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이제 뭐 또 다른 쪽에서 방송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대학교 천안이죠. 천안 나사렛 대학교 이제 강의 준비. 나사렛 대학교. 나사렛 하면은 뭔가 좀 신학대학? 그쵸. 신학대학이요? 네. 신학대학에서 당신 같은 선생님께서 하실 일이 뭐 있어 거기서? 당신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아니 신학 교회 다녀요? 농담?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강의.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예수님도 자기의 그 배운 바를 널리 퍼뜨렸잖아요. 그렇죠. 저도 배운 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진짜로? 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 대학교 7월달에 강의 준비하고 있어요. 그 강의를 바쁘실 것 같아요. 진짜? 네. 무슨 과목은 뭐예요 거기? 과목 역시 주식이랑 재테크 쪽 진행을 좀 하려고. 거기 진짜로? 네. 그때 되면 또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요즘에 노케미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요? 노케미. 이거 화학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들. 노케미. 옥시 때문에? 그렇죠. 옥시 관련주예요? 옥시 관련주는 아니고요. 네. 옥시 근데 화장품도 역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농 화장품을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제가 틀렸네요. 나사렛 대학교는 종합 4년제고요. 신학과만 이렇게 학교 아닙니다. 일단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다 본인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하셔.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천연 화장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화장품? 네. 화장품 우리 이성훈 교수가 잘하는데. 그쵸. 네, 거짓말하면 완전 들통이죠 오늘. 제 미천이 드러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오르가닉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천연이나 혹은 무공해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역시 이러한 반응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천연 화장품을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직 전체 화장품 시장의 1에서 2%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게요? 천연 화장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지금 이제 뭐 화학 제품의 악재로 인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천연 화장품의 이슈는 2013년부터 이슈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확인해 보게 되면요. 2013년에 화장품, 그 다음에 여성 미용에 대한 1순위가 천연 화장품을 어떻게 만드나요? 만드는 방법, 이런 순으로 정렬이 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2013년에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옥시의 경우는 그 이전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옥시 사태가 발생하고 천연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던 부분이 아마 최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천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유통 채널에서, 그러니까 퍼스널이라고 하면 우리 기초 화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연 기초 화장품 쪽에서 유기농 제품, 화장품이 매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PB 제품, 그리고 싼 제품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좀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아마 단기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기농에 대한 이슈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역시 유기농 퍼스널 케어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을 해드렸듯이 전체 화장품의 1에서 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화장품 쪽이 지금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화장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천연 화장품을 수출하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천연 화장품의 이슈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도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온라인 사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와 2분기, 2014년의 1분기와 2분기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화장품에 관련된 제품인 거죠. 용기를부터 포함해서 뭐 글리세린, 계면 활성제, 그다음에 뭐 스킨 만들기, 립밤 만들기, 리벤더 오일, 라벤더 오일이네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보게 되면 2분기의 거래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잠시만요. 싶습니다. 질문 하나 들어가면 그 라벤더나 그런 허브 있잖아. 그런 거가 있으면 그게 소위 여기 말하는 무공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박기성 본부장이 다니는 거기잖아. 예. 그런 게 이제 왜 수출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이 오가닉 같은 경우는 제품 수명 사이클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 수출하기 위해서 재고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되면 게 변하나? 그게 또 그런 게 왜냐하면 방부제가 안 들어간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겠네. 이게 금방 그 제품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유통기한이 되게 짧기 때문에 확실한 유통망을 가져가서 그쪽에서 물량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생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도 비싸서 좋기는 한데 이제 비싸서 좋다고? 예, 비싸서 좋기는 잘 팔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잘 팔리면 좋긴 한데 그게 이제 재고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점하고 그런 단점이 있네 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글리세린을 안 들어간 거를 또 이제 많이 선호들 합니다. 글리세린은 또 뭐 화학 제품이에요? 예, 화학 제품. 특히 이제 어디에서 선호하냐면 샴푸에서 이제 이 두피가 트러블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리세린이 안 들어간 샴푸를 찾거든요. 그래서 노글리세린 샴푸인데 이제 그건 또 단가가 한 2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제품 단가가. 그런 거 써요? 예, 쓰고 있습니다. 머리 빠져? 머리가 빠지지 말라고. 우리 유호 선생님도 소개 좀 해주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피부 관리하려고 화장품 냉장고를 먼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박이네.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천연 화장품의 경우는 유통 기간이 짧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화장품 넣는 냉장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시기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얘기 한번 해봤고요. 네. 어떻게든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퍼스널 제품의 시장 점유율 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기초 화장이겠죠. 기초 화장이 되는 스킨이라든가 그 외에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던 헤어 제품이 계속적인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 업체도 역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빨래를 하게 되면은요. 좀 친환경 그 다음에 물론 섬유 화학 제품은 좀 넣고 있지만 그 외에도 뭐 과산탄수소 이런 것도 넣고 있다라는 얘기죠. 들어도 뭔지 모르겠네. 한국말인 것 같긴 한데. 과산화탄 뭐? 그것도 화학 제품일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거를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 천연 화장품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천연 제품의 화장품 매출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죠. 점유율로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의 캐파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화장품이 18억 달러 정도에서 35억 달러로 커지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2배 이상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을 확인해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8에서 9%의 성장률이 꾸준하게 이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가 빠르게 크냐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지금 천연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역시 유럽 쪽이죠.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천연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 시장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9억에서 55억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역시 24억 달러에서 44억.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도 뭐 20억에서 38억 정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조금 더 초점 맞춰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똑같은 성장인데 역시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화장품 자체가 9%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도 역시 9%대 성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천연 화장품 하면 사실은 없거든요. 네. 없는데 역시 뭐 해외 쪽에서는 천연 화장품을 여전히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해외 화장품을 많이는 몰라요. 네. 많이는 모르는데 뭐 에스티로더라든가 알면 이상한 거지. 오레알 이 네. 정도. 네. 이거는 뭐 많이 들어봤으니까 네. 이런 쪽에서도 화장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뭐예요 이게? 천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미백이라든가 네. 보습, 노화, 주름,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지금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화학 제품이 아니죠. 천연 제품이죠. 이 천연 제품을 가지고 화장품 쪽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의약품. 어디야? 아. 네, 의약품으로 같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항생제 효과가 있다, 뭐 세균을 좀 줄여준다 이런 얘기가 좀 있을 만큼 이 두 개가 이제 양쪽으로 나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화장품, 천연 화장품 관련주가 있나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판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판권을 가지고 온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SKC와 함께 어떤 부분이냐면 천연 화장품의 제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천연 화장품의 추출물을 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은 크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봉 LS도 역시 천연 화장품 쪽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국내에서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해외 쪽으로는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 중에 용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용기하면 난 연우밖에 모르는데? 그렇죠. 네. 연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에서도 그 용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용기 쪽으로는 연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화장품 쪽으로 천연 화장품 쪽으로 테마로 한번 엮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얘기 좀 아까 했는데 다음 두 번째 주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위즈 2016이라고 해서 네. 월드 IT 쇼. 네. 제 생각으로는 한국판 CES 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어제 개막했습니다. 네. 어제 개막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 성장을 해오고 스마트폰이 정체를 해감에 인해서 IT 관련주들이 지금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살짝 VR이라든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흐름을 보게 되면 3월달 대비 거의 뭐 10에서 20%는 다 하락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국내 시장에서 IT 제품이 IT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 IT 업종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도 역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현실 연결이라는 타이틀로서 이제 위즈 그러니까 월드 IT 쇼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확인을 해보면 뉴스를 확인해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참여하는 부분은 좀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역시 대세는 VR이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구글 개발자 포럼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직 VR이 출시가 될지 안 될지 뭐 출시 예정이다라는 얘기는 있거든요. 네네. 그런 만큼 VR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6월 달에 핀테크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핀테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O2O 서비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대의 화두는 IoT, 사물 인터넷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카가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넥티드까지 돼갖고. 네. 어제 그 기아차, 네. 기아차를 좀 사진을 확인해봤는데 가지는 못했는데요. 두 명이서 이제 VR을 쓰고 하는 것 같아요. 네. VR을 쓰고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화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니터가 세 개가 돼 있는 거죠. 세 개나? 네. 모니터 3개를 갖고 거기에서 이제 드라이빙 연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기업 쪽에서도 한 군데가 왔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됐든 또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네. 이슈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키 이슈로 잡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전시 품목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이라든가 스마트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갤럭시 기어에 대한 것도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7에 대한 것도 출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알긴 아는 건데. 네. 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야? 5G에 대한 얘기가 5G? 적극적으로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든 통신선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국내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LG와 에릭슨이 합작을 해갖고 SKT, LG, 그다음에 LGU 플러스 KT까지 해갖고 시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스코도 역시 국내에 들어와서 인터넷 장비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선 5G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스마트 홈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LG에서는 시그네처, LG전자죠. LG전자에서는 시그네처,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스마트 싱스라고 해서 이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삼성전자에서는 상반기 쪽에 스마트 싱스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반기로 딜레이가 됐어요. 예. 네, 딜레이가 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LG 전자의 시그니처가 이슈가 좀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보는 게 사실은 놀이문화 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놀이문화 쪽으로 있는 게 뭐냐면 뭐 그 5G를 통해서 스키를 탄다라든가. 그렇죠. 이건 이제 KT에서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KT가 평창올림픽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올림픽을 치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야구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드론을 날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궁, 스포츠 쪽으로 이슈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어저께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네, 어제가 시작했어요. 킨텍스 일산 그 아니요, 저 코엑스. 코엑스? 네. 우리 동네인데? 그 위에죠. 네. 잠실 쪽에. 네. 그래서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고요. 저는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이게 조금 더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야? 아까 모니터 3개, 4개? 네, 모니터 3개고요. 그 앞에는 이제 더 큰 모니터로 해갖고 네. 실질적으로 VR을 쓰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LG전자가 이제 우리 그 TV 이렇게 좋다, 공면 TV 이렇게 좋다라는 걸 네. 홍보하기 위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아에서 얘기를 한 게 아까 전에 자동차 얘기한 거. 네. 네. 두 명이서 이제 그 VR을 쓰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많이 나온 게 중소기업 제품이 이번에는 또 각 그 기업에서 스마트업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을 그렇죠.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전기 휠이라고, 전동 휠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든가, 혹은 레스토랑 쪽도 요즘에 스마트 레스토랑이라고 해갖고 네.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딱 하면요, 네. 그게 나왔습니다 하고 바로 나온대요. 네. 네, 스마트 레스토랑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청소 그 창문 닦는. 네.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 역시 창문 닦는 제품이 있습니다만 그 제품은 이제 유선으로 이루어진 거고, 뭐 스타트업 쪽에서는 우리는 무선이다. 그런 정말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 네. 역시 드론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평창 올림픽에서 VR을 통해서 네네. 드론 그 경주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드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해외 쪽으로만 보시게 되더라도요, UPS라든가 혹은 뭐 DHL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드론을 통해서 하역까지 맞췄다라는 네,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이 드론 시장이 계속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드론 공원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드론 공원? 네, 한강 쪽에. 그 안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뛰어 놀라고. 그렇죠. 이제 그 전에는 전파 인증이라든가 혹은 내가 보니까 드론 전용 도움을 만들겠네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강북에도 만들 수 있잖아. 지금 네네. 청와대 근처 못 가면 해놓으면 큰 도움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뭐 그냥 공원 그냥 하는 게 더 싸겠죠.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도 도망가는 놈 있을 거 아니야. 땡땡이 까는 놈 잡아와야 되잖아. 근데 샤오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4개의 카메라까지 달고 실질적으로 뭐 볼 수 있게끔 촬영을 하게끔 진행을 또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 제어품 쪽에서도 이제 드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입장권이 원래는 5,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3,00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뭐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접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바라는 건 새로운 기술이 또 뭐가 있을까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 나물의 그 밥. 그리고 해외 쪽에서 국내 쪽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와서 시연을 하느냐를 좀 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유일하게 글로벌 기업으로 나온 거는 퀄컴밖에 없어요. 퀄컴. 퀄컴 하나만 뭐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카를 또 가지고 왔고요. 스마트카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드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쪽으로 또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3D 터치 패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CES처럼 크게 바라는 모습은 있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가전박람회가 되게 많죠. 그렇죠. 1월달에 CES부터 시작을 해서 2월달에 또 모바일 쪽으로 보게 되면 MWC.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전기차라든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드론 같은 경우는 이미 출시가 계속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뭐 이 CES 아시아가 또 5월 초에 있었단 말이에요. 상하이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국내 쪽으로 과연 얼마나 흥미를 유도시킬 것인가가 또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지에서는 이제 뭐 인재 포럼도 있고 다양한 포럼이 있는데 사실 포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거기를 참여를 해서 얼마나 또 신제품을 많이 보고 얼마나 재미를 느꼈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어제 뉴스에도 VR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VR 같은 경우는 잠실 롯데월드몰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더 접목을 하느냐가 향후에 그 월드 IT 쇼, 그러니까 국내에서 열리는 이 가전 박람회가 얼마나 클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뭐 가까우신 분들 경우는 뭐 한 3,000원 뭐 오늘 가면 또 2,000원으로 떨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가면 또 2,000원 또 떨어져. 한번 가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지 언제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럼 그날은 거저겠네. 2,000원이고 내일 1,000원이고 이런 날 금요일날 거저. 돈을 주진 않겠죠 오시라고. 네. 주진 않겠죠. 그렇죠. 아 대박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어갖고 IT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차세대 스마트폰을 대체할 만한 포스트 IT가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제 뭐 위즈 2016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쫙 들어보니까 결론은 하나네요. 그 모든 것을 묶은 거 역시 저는 들은 거를 한 번 들으면 중요한 걸 안 끼자고 했는데 뭐 맨날 얘기하셨잖아요. 이수영 교수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5G다. 그리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IoT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IoT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 맨날 보죠? 맨날 보죠. 몇 시에 나와요? 우리? 2시 20분이요. 2시 10분에 머니터리 방송에 우리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2분 정도는 좋아하는 것 같아. 이혼 선생 맨날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카카오도 웹툰 쪽을 갖다가 이제 그 현물 출자를 해서 포도트리에다 넘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트리를 갖다가 이제 키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 웹툰 드라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에 대한 쪽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을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엔터 기업 가운데 현지 증권 시장에 상장한 화이브라더스, 그러니까 중국 영화 시장에 30% 점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죠? 그다음에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각각 2대 주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에 이제 그 쇼박스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화이가 아예 지금 보게 되면 시멘터를 통해 게임과 작품 관련 지적 재산권을 직접 보유하거나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컨텐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국 회사를 적극적으로 M&A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인수합병에 대한 쪽이 또 추가적으로 지단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컨텐츠 기업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
그 인수 의도 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모니터 보니까 그걸 빼먹었는데 소로스 있잖아요. 네. 소로스 얘기 잠깐 해드릴 텐데요. 요즘 뭐 이제 미국은 SEC 규정에 의해서 큰 펀드들 있잖아요. 네. 상견마다 보유 주식을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제 새벽에는 워렌 버핏의 애플 주식 더 샀다 얘기 나왔고 네. 오늘 보면 어저께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에 나왔는데 블룸버그에서 떴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뉴스에 오늘 막 반영됐을 거예요. 소로스가 주식을 팔았다니 뭐 금을 샀다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제 네. 제가 골드 마이닝 회사 세계에서 최대 마이닝 회사 뭐 지분 샀다 얘기했는데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제 화면 좀 잡아주시면 제가 오늘 쓴 글인데 오늘 썼던 거 제가 화면 벗으면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소로스도 보면 이번에 37% 주식을 줄였어요. 줄였는데 미국 주식을 줄이고 뭐 전 세계 주식만 다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 거는 애플 주식을 조금 더 사고요. 더 사고 골드 마이닝 회사의 세계 1위 있는 브릭 뭔데 그게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세계 최대요. 근데 저는 그 회사 말씀을 안 드리는 거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뉴욕에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네. 토론토에만 상장되기 때문에 못 사요. 그래서 제가 뉴먼 마이닝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그건 하여튼 요새 더블이 났어요. 네. 그 주식은 더블이 났는데요. 그럼 소로스가 왜 이렇게 하냐는 건데 소로스는 30년생입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네? 많으신 분인데 늘 말씀드리면 이분의 의견일 뿐이에요. 정답은 없잖아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 논란이 있었는데요. 소로스는 기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재현에 대한 입장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도 그래서 공략했던 거고요. 작년 4분기에도 이미 100만 주의 S&P 풋 옵션을 갖고 있어요. S&P에. 근데 이번에 210만 주를 또 늘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기도 하고 풋 옵션도 많이 때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을 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은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났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될 거라서 이 양반이 뭘 샀냐 팠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관점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소로스는 지금 위안화 공략했다가 X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맞는 게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에서 어제 나왔던 뉴스는 삼성중공업에서 1,500명을 줄이고 도크를 폐쇄한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 요청은 안 했다. 유동성 1조 5천억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삼성중공업은 야 자금 지원을 안 할 정도로 그래도 이제 다 부실을 떨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구 계획안을 17일 전격 제출했다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자금 지원 요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계열사 중에 구조조정안을 낸 것은 외환위기 이후 삼성자동차 이후 사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괜찮은가 보네. 부실을 다 떨었나 보네. 그리고 뭐 5억 달러 뭐 호주 브라우저 뭐 FLNG 프로젝트 수주 전격 취소 뭐 이렇게 수주 잔고 줄어들고 뭐 이런 와중에서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뉴스예요? 조선 거는? 아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잠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네네. 조선일보에서 쓴 거잖아요. 네네. 비즈조선 정확히 하면 네. 여기서 쓴 건데요. 삼성중공업 채권단이 2조 3천억 지원 요청. 산업은행이 일단은 빠꾸시킨 거죠. 반려한 게 우리 시키면 빠꾸잖아요. 빠꾸 막은 거죠. 예. 빠꾸란 말은 일본 말이지. 그 일본식 발음이니까 예. 반려란 말 좀 쉬운 말이 있을 텐데. 돌려보낸 거죠. 예. 리젝트한 거죠. 네네. 그래서 자관을 요구했는데 벤치 먹은 거죠. 벤치. 비싼 거죠. 그런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삼성중공업 지금 관심이 없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중공업이 잘 보세요. 삼성중공업이 2조 3천억이 지금 삼성중공업 개별 기업으로 보면 돈이 없을 수 있죠. 네. 부족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산은행 요청한 거 아니야, 채권단에. 네. 산은이니까 산업은행은 요청한 거냐, 산업은행이 비싼 거잖아요. 네. 뭔 소리냐 했잖아요. 네. 자관 요구했는데 이게 왜 했겠냐는 거예요. 네. 왜 했겠냐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이거 혼자 여기서 제가 마음껏 생각하는 상상력입니다. 틀릴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네. 분위기 파악하는 거겠죠. 근데 보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주식시장에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2조 4천억이 어떤 사람인데 누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돈이에요? 산업은행이라면 산업은 국책은행이죠.
국채은행이면 한국은행이 됐거나 하여튼 나라 돈이니까 이승훈 교수도 일정 수준의 0.00001%의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있죠. 네네. 제 돈도 있죠. 네. 전 시장이 엄청 악재라고 있어요, 이런 뉴스들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더 까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자본주의에 제가 저는 삼성중업의 지분 구조 하나도 몰라요, 전. 아세요? 정확하게?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 아니, 저는 지분 누가 갖고 있는데 네네. 알아요? 네. 대주주의 지분이 안 들어가 있는 회사죠. 아니, 전 모르지만 전 아세요? 네네. 정확하게? 전 하나도 몰라요. 네.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이거 왜 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이건희 회장, 이정 부회장 그 일가가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자가 내면 되죠. 아니, 전자가 누가 내는 건 내면 돼. 전자도 필요 없어. 전자가 주주야, 이게? 네. 전자가 주주야? 네. 그럼 대주주가 내고 대주주가 알아서 내면 되는데 네. 왜 산업은행한테 요구해, 그걸?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이걸 보고 시장이 엄청 악재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가 나오면 삼성중업이 전 절대 중요한 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가. 대한민국 주시장의 악재예요, 이런 것들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악재입니다, 악재 이게. 그래서 이런 시장에 좀 어려움이 좀 깔려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 어저께 우리가 녹음을 못하고 오늘 못하고 오늘 또 방송 녹화가 또 있다며. 네네. 한국경제에서 제가 또 기다리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녹음할 텐데 전 똑같아요. 시장은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분 나쁜 거죠. 사실 여부랑 상관없어요. 조선일보, 저는 솔직히 조선일보를 좋아하고 나쁘고 간에 이게 오보였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저께 이거 보고 나서. 그래서 제가 뭔 소린가 그랬어요. 저 기분 엄청 나쁘죠. 네. 제 돈이, 모르죠. 국민의 놀이로서 도와줘? 아니에요. 없는 사람 도와줄 수 있죠. 삼성그룹에 내가 2조 3천을 왜 줘야 돼? 그러니까 돈 없는 집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건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네네. 들으시는 분이랑 그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동의하는 건. 다만 이거는 주시장 전체로 보면 악재다. 주시장 전체로 보면 악재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